내용들이 왜 생기고 뭐 때문에 오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게 환경 호르몬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또는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가 되면서 오는 것들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건강.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질환이 걸렸을 때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확대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근종인데 근종은 근육에서 생기는 단단한 혹인데 딱딱합니다. 덩어리가 딱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층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생긴 모형성 종양.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한 생명이 위협되는 단단한 조직으로 이루어졌다. 딱딱하다는 거예요. 만지면 만져질 정도로. 근종인 사람들 만져지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근종이고요. 그 다음에 낭종입니다. 여기 옆으로 또 당겨주세요. 낭종은 이 그 혹 속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액체가 차 있는 거예요. 액체가 차 있어가지고 반고체 물질이 차 있는 주번 형태의 병변입니다. 흔히 무록이라고 불리는 것들. 무록. 요 안에 물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록이죠, 그죠? 요거 세 번째가 용종인데요. 이거는 자궁경부나 위나 대장에 튀어나온 겁니다. 조직에서 튀어나와서 혹처럼 올라온 거를 우리가 용종이라고 그래요. 자궁경부에도 생길 수가 있고 위에도 생길 대장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용종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가 결절입니다. 어느 조직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작은 덩어리 같은 거. 근종은 우리가 이제 자궁 쪽에 있는 거고 폐나 다른 부분에 간이나 조직에 있는 어떤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드러나는 증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표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자궁 내막증과 자궁 성건증입니다. 워낙 내막증이 많이 증식되고 있고 또 성건증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은 뭐냐면요. 자궁 내막 조직이 이 자궁 여기가 자궁인데 여기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 조직이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팔관이나 난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내막 조직이 나팔관이나 난소에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은 자궁에서만 출혈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서 출혈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출혈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없애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번져 있는 거를 떼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 치료가 없습니다. 내막증은 표준 치료가 없어요. 그냥 너무 번식돼가지고 퍼져 있으면 드러내라는 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내막증이나 손건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종기가 났다가 이게 고름이 빠지면은 쭉 줄어드는 것처럼 똑같아요. 디톡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많이 줄였거든요. 가슴에 있는 무록이라든지 갑상선 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술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잘 없지만 그런 디톡스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을 좀 제거하면서 그 원인이 있거든요. 왜 이게 생기는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뒤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난소 공막 나팔관에 붙어서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건증을 보시면요. 이거는 자궁 조직에서 이렇게 그 옆에 근육층이 있는데 이 근육층이 커져요. 질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이 안에서 침륜하는,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염증 출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비대해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올려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정상 자궁 여기 보시면 요 사이즈인데 이렇게 커져버려요. 그리고 요 두께가 되게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다 출혈을 또 일으키기도 하는데 되게 아픕니다. 아프고 이제 그 어떤 과다 출혈을 일으키고 부정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비대해진다, 커진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무록, 근종, 낭종, 내막증 이거 어디가 먼저 나올 수는 있고 이름은 다를 수 있고 원인은 거의 똑같아요. 원인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담배를 피는데 폐암이 걸리잖아요. 근데 위암이 먼저 오겠잖아요. 간암이 먼저 오겠잖아요.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한테 유약한 자가 더 나쁘게 발현될 뿐이에요. 어떤 형태의 문제인 거지 이유는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갑상선만큼 유방의 홍만큼 많은 게 자궁 내막증이고 아까 무릎이고 근종이고 근종 없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왜 생겼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호르몬 질환입니다. 보겠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에스트로겐 과다 분비입니다.
에스트로겐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죠.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가장 분비되더라 하더라도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반대적인 우리 호르몬이 나와주면 괜찮거든요.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면 돼요. 근데 얘는 분비가 과다되는데 얘는 분비가 적은 거예요. 일례적으로 에스트로겐은 벽돌이라고 벽돌을 막 쌓아요. 계속 쌓으면 처음에 쌓이다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넘어지죠? 무너지죠? 그죠? 왜? 접착제가 없으니까.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시멘트로 벽돌을 접착제 역할을 붙인다. 그래서 작은 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 얘가 적고 얘만만 생기기 때문에 막 증식됐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덜 되는 겁니다. 왜 덜 되는 거 볼게요. 네. 에스트로겐 분비 과다 이유는요. 폐경 정도로 가장 많이 일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폐경이 올 때 이게 호르몬 급격한 변화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폐경이 아닌 경우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가장 큰 게 지방세포 과다입니다. 체지방률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근육은 적고 체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 비만, 당뇨, 단순한 과다 섭취 시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렇게 환경으로 노출이 많이 된다면은 여기서 에스트로겐을 계속 분비합니다. 지방세포에서. 그러니까 내가 안동 쪽에 마른 비만 많잖아요. 요즘에 맞죠? 마른 비만 많는데 체지방률을 보시면 돼요. 체지방률을 보시면은 근육은 적은데 체지방이 많아. 나요, 나.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지방세포에서 뭘 분비한다고요? 에스트로겐을 계속 분비해요. 그래서 유방이나 자궁이나 갑상선에 이런 생기환이 높다 안 높다?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근데 그나마 방어되는 거는 매일 디톡스를 하거든요. 저 클린을 계속 먹잖아요. 그리고 뭐 비타민C 같은 거 엄청 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선 방어가 되는 건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안 먹는다. 방어한다. 그럼 벌써 생겼거나 뭐 먹겠죠. 근데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면 생겨야 생겨요. 100% 생기죠. 그죠? 그래서 지방세포 과다, 체지방이 에스트로겐을 되게 많이 분비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단순당, 이 과자 종류나 밀가루 있잖아요. 이제 아이스크림 또는 뭐 우리 빵, 떡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70~80%가 탄수화물이라고. 원래 30% 정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70~80%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은요, 다 염증의 주 원인은 공급자예요. 염증을 만드는 주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또 요거 아니면은 일회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컵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애들 컵라면 너무 많이 먹는데 물 벗어 먹으면 호르몬 듬뿍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일회용 컵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영양소를 주겠죠. 환경 호르몬이.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죠? 분자 구조가. 그래서 헷갈려 한다는 게 많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속적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하고 농도를 증가시켜요. 양만 증가시키면 농도까지 진해지거든요. 진해지게 되면은 부정출혈이라든지 과다출혈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생리기간이 증가됩니다. 길어져요. 생리통도 심해지고 생리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명으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많이 생깁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포도송이처럼 푹 일어나는 거예요. 무릎 같은 게. 무릎 같은 게 자궁 표면에 푹 일어나는 거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거는 불임의 원초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조금 더 지나면 자궁 내막 증식증이 됩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증식증은 상관이 없는 비정형 증식증은 내막 안으로 거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고 성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앞에 그 그림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궁 내막 두께를 보시면은요, 생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15mm, 그러니까 생리 시에는 15mm까지 커지거든요. 정상입니다, 거기까지. 근데 폐경이 됐다면요, 3mm 미만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두께가. 아까 선거증 어땠어요? 두꺼워졌죠, 이만큼. 네. 이만큼 두꺼워져고 그 사이에 막 좀 출혈 생기를 쓰는 염증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적출 권유를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적출 권유할 때는 언제나 복잡형 비전형 세포가 있을 때, 내막증 중에서도 왜냐면 모양이 좋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겼을 때 이제 적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자궁 내막암 확률이 30% 정도 됩니다.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적출을 권장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요법들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수술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궁 적출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드릴 건데 327 디톡스 같은 걸로 경과를 보면서 수술 일정을 조절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적출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적출이 무엇이 문제일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적출을 권유를 이렇게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70% 적출을 권유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근데 내막암이 걸려도 적출 권유를 안 합니다. 내막암이 걸려도 최대한 자궁을 살리고 그걸 제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막증인데도 지금 적출을 하거든요. 성근증인데도 적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이유는요. 수술실 보급, 우리가 저렴한 사회보험 제도가 잘 됐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은 보험료 지급이 그죠?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권유를 하기도 하고요. 병원에서도 수익성 때문에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들여놔서 수술하면 뭐가 나와요? 수술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야. 미치는 거예요, 진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사회적 통념인데 출산 계획이 없으면 재고해도 된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요 부작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은 이 그 노화 속도가요 3배 이상 급증합니다. 왜냐면은 난소가 급속 퇴화되거든요. 왜냐면 자궁을 드러내면 자궁과 난소끼리 연결된 혈류가 있죠, 혈관. 그 자궁에 지나간 동맥이 있거든요. 그 동맥을 통과해서 하지로 피가 내려가요. 근데 그 중간 부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절단한 거죠. 피가 가는 방향을. 그러면 그 심장에서 피를 뿜었을 때 만약 핏줄 길이 10길이 있는데 4개가 적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6개로 다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압력이 더 세져야 안 세져요? 세져야 내려갈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궁을 통해서 혈류를 공급하는 난소가 폐화가 되는 거죠. 그죠? 급격히. 그래서 폭삭 늙어버려요. 빠른 노화를 진행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연피경과 강제피경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피경은 서서히 호르몬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 자궁 적출술은 갑자기 일어나고 본다 내 자궁이 없어진 거예요. 내 몸 입장에서 보면은. 얘 어디 갔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뇌하수초에서 이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르몬계에 엄청난 쇼크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게 있어서 문제가 오고요. 자궁이 적출되면요, 그 공간이죠, 빈 공간. 그 빈 공간으로 방광이나 단장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저끼리 붙어버려요. 유착이 돼버려요. 유착. 그래서 골반 장기 탈출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착을 발생할 수 있고 질 탈출증.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이 이쪽에 있으면 밑에 질이 있지 않습니까? 질이 있는데 이 질 탈출해버려요. 이런 증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치성 요실금.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관략근이 약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피를 뽑으면 동맥 뽑으면은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장을 통해서 내려가는 동맥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맥도 밑에서 뽑아 올리면 장을 통과해서 여기 와야 돼요. 그 교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밑에 거는 못 올라가고 아래 거 못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혈류가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방해가 돼가지고 심장에서 되게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심장 혈류 방해가 되면서 고혈압 그리고 치매 유발, 골다공증 심각하게 빨라집니다. 이것들이 빨라져서 절대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자궁 적출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처음에 적출하고 나서 잘 살잖아요, 사람들이. 맞죠? 근데 10년 지나봤어요? 20년 지나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혈압이 왔으면 그것이 이거 제거해서 왔다고 생각할까요? 요식을 보면은 이거 왔다고 생각할까요? 나이 들어서. 맞죠? 그리고 유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배가 막 계속 아프거든요? 붙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까요? 공부를 하면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를 심각하게 했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적출 후에 평균 3년 이내에 극심한 우울증 유발을 많이 한대요. 여성성을 잃으면서 오는 극심한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처음엔 안 온답니다. 그냥 이거 뭐 필요해서 우리가 보존할 때는 위험성이 있으면 보존했으니까 우선 살아냈다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드는데 3년 정도 되면 70, 80% 우울증이 걸린다고 해요. 여성들이 유방 수술하신 분 마찬가지잖아요. 한쪽 유방이 절제한 경우에 똑같은 걸 겪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전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싶은 게 사람들이 욕구예요. 그게 없으면서 오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안하면서 나는 적출을 하겠다 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사실 3일치 디톡스가 이런 것들을 좀 지연하거나 밀어넣거나 예방하거나 잘하면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적절히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예방하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시간이 있단 말이죠. 충분히. 자, 그렇다. 그래서 우리 3일로 디톡스, 원래 3, 2, 7 디톡스거든요, 이게. 3일 디톡스하고 27일 보식한다는 뜻이에요. 응? 근데 왜 3일로 하냐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근종이 수술을 해야 돼. 뭐 암세포일 것 같아.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럴 때는 한 달에 2번 합니다. 15일 간격으로 3일 하고 12일, 3일하고 10일 해가지고 3일로 디톡스라고 하거든요. 한 달에 2번을 하고 3번까지 연달아서 합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이걸 2-3번 정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그 증상이 되게 완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근증이 줄어있거나 내막증이 좋아지거나 한동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은 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3일 디톡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이거 진짜 우리가 클리닉스 사기 전에 맨날 우리 이거 했어요. 이거 했는데 지금 이걸 많이 안 하죠. 왜냐면 얘는요 진짜 칼을 안 대는 수술이에요. 칼을 안 대는 수술. 그렇기 때문에 호전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료상 가면 호전받는 책을 사다 놓고 우리가 보통 하거든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3일 디톡스 할 때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물을 정말 간절할 때만 조금 먹으라고 해요. 왜? 수독증이 있기 때문에 물도 빠져나가거든요. 물을 채워주면 속이 안 나가기 때문에 물도 극심하게 땡길 때만 먹으라고 많이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럼 수독증이 안 나간다고. 저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게 설사였어요. 3일 내내 설사가 나와요. 물도 안 먹는데. 뭘까요? 부종. 제가 부종이 많거든요. 물독이 많은데 그러니까 항문이 활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그게 못하는 거예요. 표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심하게 3일 내내 설사하거든요. 물을 안 먹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2번째 이걸 했을 때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요. 눈물이. 그 눈을 못 뜨죠. 이거 뭐죠? 간이죠. 간은 눈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호전 반응의 책에 보면은 이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나와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호전 반응이 이제 되게 심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졸리는 사람, 뭐 두통이 너무 심한 사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저는 3번째는 다리가 간지러웠어요. 가려웠어요. 엄청 가려움증이 있었던 그런 상태.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걸 겪었지만은 그러면서 해독을 하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무록이 있다든지 근종이라든지 결절이 있다든지 낭종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술하기 앞서서 한 3번 정도만 하고 가서 해보면은 이 결과를 완전 판단을 바꿀 수가 있고 안 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WS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아스로라시 몇 개씩 들어가요? 10개씩 들어가죠. 10개씩 몇 개? 30개씩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들어가고 유산균이 옛날에 우리가 5포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3포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바뀐 유산균들은 한 포 상관없어요. 이걸 3포씩 9포를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옛날에 우리 최소 3포 먹었거든요. 그때는 5포 먹고 10포씩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인터스플로가 시절에.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뭔가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포 상관없습니다. 밀크시슬 많이 들어가고요. 칼슘 들어가고요. 파우더식이 성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늘, 달리 들어가고 파이브 부치 들어갑니다. 비치를 갈아가지고 이 파우더식 다 타가지고 유산균 다 타가지고 이 알약을 마시는 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해볼만 하고 되게 효과는 기가 막히거든요. 이 가격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디톡스 후가 너무 중요해요. 이 디톡스는 왜 하는 거냐면은 내부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독소를 간독소, 장독소, 물독소 다 내보냈어요. 내보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다. 새로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걸 새로 채우려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 채우는데 잘못 채우면 큰일 나버려요. 제가 그 경험에서 잘 하다가 제가 뭐 했어요? 한번 막창을 먹어봤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 신뢰가 병원 실려갔습니다. 그 막창 뭐예요? 그죠? 뭘로 씻으면 막창을? 낙스 같은 걸 쓴다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먹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쫙쫙 빨아내거든요. 디톡스 끝나고 먹는 거를 쫙쫙 빨아내요. 먹으면서 쫙쫙 흡을 막 해요 이렇게. 굶었기 때문에 세포가. 근데 그 막창을 쫙쫙 빨아내게 밤새 굶고 난리가 토하고 토사 광란을 했어요. 평상시 막창은 안 그러잖아요.
디톡스하고 나서 그때 난리가 나요. 저 진짜 사람거든요. 근데 그게 막차가 안 먹어요. 끊었어요. 완전히 그 세계에서 그때 벗어났거든요. 원래는 막차 매니아였는데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거였구나. 독소가 심하고 있구나. 처음 알았다니까요. 평소시 먹으면 아무튼 증상이 없잖아요. 근데 디톡스하고 먹어보서 지내니까 온 세포가 빨아들니까 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먹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뭐예요? 몸이 망가집니다. 최대한 독소를 빨리 빨아들이는 게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이거 할 때 만약에 위장장애가 있다. 내가 위가 좀 되게 안 좋은 편이다. 그러면 반드시 B 플러스나 이스티비를 섭취하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이거 먹지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구토하고. 그 때문에 이제 못 먹으면 끝나거든요. 제가 제일 힘든 환자가 위암 환자였죠. 다른 환자는 상관이 없는데 위암 환자는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 제품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똑같아. 이것도 못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티비를 미리 집어넣으면 위가 안 좋다면은 B 플러스 넣어가지고 워워워 시킨 다음에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27보식. 27보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종합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단백질입니다. 알죠? 오메가3가 세포막을 교체시키고 단백질 들어가서 그 안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독소가 연소되고 할 때 활성산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걔를 제거해주고 영양소를 해주는 게 종합 비타민이거든요. 세 개는 필수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그거를 가장 많이 넣고 제일 내가 독소 끝나고 나면 제일 넣어주고 싶은 거를 넣어주면 돼요. 프로틴 같은 거, WS 같은 거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제일 뒤에 같이 있지만은 이제 죽을 먹어요, 죽을. 반드시 죽 먹어야 돼요, 죽. 끝나고 나서 순두부. 죽, 진밥, 된밥 순으로 천천히 먹어야 내 위가 알아듣습니다. 우리 많이 했잖아요. 디톡스하고 났는데 우리 하루 집에 순두부집 문 앞에 서 있다가 가서 빨간 순두부, 하얀 순두부 먹었던 부드러운 걸로 죽으로 먹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 먹어도 밀가루거든요. 빵 이런 것들 고지방, 육류, 튀김류, 청양류 끝장납니다. 아이스크림 이거 먹으면 이게 갑니다. 완전히 완전히 안 좋거든요. 특히 차가운 음식 안 됩니다. 아이스 그러면 더 냉해집니다. 왜 뜨거워지려고 했는데 몸을 채우려고 했는데 더 이제 차가워지는 거죠. 비우고 채우는 원리예요. 디톡스는 완전 비우고 다시 채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 빠른 흡수, 무엇을 채우는 거 되게 중요하고 세 가지 제품과 아까 세 가지 제품 좀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 세포 이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활성산소 없애주는 것과 염증 제거. 염증을 제거하려고 한 건데 처음에 근데 우리 염증 더 넣어주는 걸 넣어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궁에 관련된 여성 건강에 대한 걸 들어봤는데 어때요? 괜찮으셨어요? 네. 되게 많죠 주변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 나중에 누군가 물으시면 요거 차트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